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진행의 이용석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미국의 3대 지수는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간밤에 연준의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가 연속적 금리 인상과 더불어 이르면 5월에 대차 대조표 축소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2.6%대까지 치솟고 증시는 조정을 받았는데요. 미국의 월가에서는 4월을 계절적 강세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로 본다고 합니다. 실제로 1964년부터 2020년까지 S&P 500 지수의 4월 평균 수익률이 1년 중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요. 금리 인상과 더불어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2022년 4월입니다. 자, 이번은 다를까요? 아니면 전통을 이어갈까요? 궁금한 게 참 많은 현 시장 상황인데요. 자,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마스터들이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오늘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월요일과 화요일에 출연하는 성견 마스터가 매주 일요일 밤마다 온라인으로 해외 선물 무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의 주제는 실전 매매의 끝판왕 이평선 매매 기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금요일마다 출연하는 골드도치 마스터는 일요일 낮 1시에 단기 매매 총정리, 일목균형표와 볼린저 밴드의 보조지표 활용이라는 주제로 주말 무료 특강도 하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또 해왕 또는 천명 세 글자 적어서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네터 링크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란톡 오토펀 채팅방 통해서 해외 선물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나누면서 질문들을 또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 미리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참여 방법은요. 오픈 채팅방에 해왕 이렇게 해왕 검색하셔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샵 0082번으로 해왕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로도 찍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코드 번호는 0707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입니다. 네, 2명의 마스터와 자, 다음으로 해왕 자, 그럼 이제 신세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입니다. 네, 2명의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먼저 해왕 마스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시장 심란하죠? 네, 다시 심란해질 상황이 좀 연출됐는데 오늘 앵커님께서 시작할 때 라일 브레이너드 이사 관련해서 내용을 남았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이 부분 담도록 할 건데 사실 오늘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게 제가 사실 이제 방송 나오면서 그렇게 긴장은 안 하는데 오늘 같이 출연하신 분이 좀 다소 제가 봤을 때 제가 잘하면은 좀 살짝 밀리겠구나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오늘 제가 할 내용은 사실 이제 대차 대조표에 대한 내용 분석과 이게 채권 금리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러면 시장은 또 어떻게 변하는지 자세하게 1시간 동안 푸는 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 동안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왕 마스터님께서 인사를 또 해주셨고요. 자, 다음으로 새로운 마스터님이 또 오셨는데, 자, 먼저 화면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마스터 천명 마스터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신세계 리턴즈에서 새로 방송을 시작하게 된 1000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20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 또 유익한 정보,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열과 성을 다해서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서울경제TV 아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또 더욱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천명 마스터님의 각오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현재 11시 정각 지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입니다. 미 연준의 라엘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자는 이르면 5월 대차 대조표 축소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골드는 10년물 국채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지정 확정 리스크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일입니다. 독일 외무장관은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이후 석유와 가스가 뒤따를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할 경우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 시장의 중요한 이슈와 시세를 좀 짚어봤는데, 자, 그럼 바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나스닥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팻말을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자, 하나, 둘, 셋. 네. 자, 두 분 다, 네, 계속 들어주시고, 두 분 다 매도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왕 마스터부터 좀 어떤 의견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차트 관련해서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파동이 두 가지가 좀 포착이 되는데, 일단은 차트 관련해서는 지금 차트 기본적으로 레벨링 기본적인 구조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확연히 드러나네요. 14,200단가까지는 하락장, 150단가까지는 늘어날 수 있어요. 14,150까지. 지금 미장 개장했죠? 여러분들? 개장했습니다. 10시 반에. 네. 사실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제일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 수급에 대한 이탈이죠. 정확하게 이제 750포인트 이탈이 드러나면은 강하게 밀리겠다. 150단가까지. 이 얘기인데, 이게 일단은 왜 밀리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일단은 150포인트까지 눌릴 수 있다. 이 부분을 먼저 강조하면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4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내일 분명히 이제 코스피 시장에도 영향이 갈 거예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화면 잠시 내리도록 할게요. 네. 자, 어제 발언이 화제였습니다. 네. 네, 이 부분 좀 집중하도록 하죠. 자, 라일 브레이너드 이사가 5월 FOMC 직후 빠른 속도에 대한 대차 대조표 축소 시작, 연속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딱 두 가지 포인트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항상 이제 신세계에서 좀 얘기 드렸던 부분은 뭐냐면은 금리 인상은 너무 당연해요. 뭐 5월에 지금 50베이시스 포인트 올린 거는 거의 기정화 사실로 드러났고, 올해 7회 이상에 대한 금리 인상이 드러난 상황인데, 문제는 이 문구예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차 대조표 축소예요. 이게 아닙니다. 금리 인상이 아니라 대차 대조표 축소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더 이상 언급하지 맙시다. 이거 시장 영향 안 가요. 예, 이거보다는 이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전일 발언을 하고 나서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가 10년물이 슈팅이 드러났어요. 다 체크를 하셨을 거예요. 지금 사실상 어제 라일 브레이너드가 얘기를 꺼낸 거는 회의록 직전에 나온 어떤 재료를 먼저 선제적으로 던진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회의록을 기다리고 있어요, 시장에서. FOMC 회의록을. 근데 좀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 기준에는. 근데 그게 대차 대조표에 대한 어떤 축소량에 대해서 엄청난 지시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높죠. 자, 우리 새벽 시간대 FOMC 회의록이 열리는데, 이게 회의 이후에 2주 뒤에 열리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3월 FOMC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이걸 공개하는 거예요. 딱 오픈을 까봤는데 대차 대조표를 어떻게 축소할지, 어떤 내용이 담길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재료가 열리는 거죠. 그럼 이거는 실행은 이제 5월 FOMC 회의 때 딱 실행을 하겠죠. 5월 FOMC 회의 때. 자, 그러면은 대차 대조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팬데믹 시장이 열리고 나서 왼쪽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항상 이제 신세계 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 페드에 대한 자산 양이 1경에 이르러요. 원화 가치로. 1경입니다. 예. 억 단위가 아니에요. 조 단위도 아닙니다. 경 단위입니다, 이제는. 자, 이거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게 뭐냐? 미국 부채예요.
그만큼. 근데 부채에 대한 어떤 사이즈가 이제 국채랑 오른쪽 보시면은 MBS 채권으로 구성이 돼 있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일으키다 보니까 앞으로 이거를 축소해 나가겠다라는 게 대차대조표 축소예요. 자, 그럼 페드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1경에 대한 단위를 점점 이제 탑다운 시키겠죠. 앞으로 이 양을 줄여가면서.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국채를 시장에 이제 공개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국채를. 이거에 대한 원래 가능성이 지금 9월이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올해 이제 3분기 들어서 이제 국채를 던지겠구나. 이거를 본격적으로 실행을 하겠구나. 근데 이게요, 갑작스럽게 이제 라일 브레이너드가 이제 팍 하고 가속을 밟아버린 거예요. 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야, 물가부터 낮춰야 돼. 대차도입법 그냥 진행해버려. 근데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라일 브레이너드가 전일 나와갖고 미리 어떤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재료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지금 반영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FOMC 회의록에서 과연 국채를 던졌을 때, 국채 금리가 급등이 드러났을 때 시장 반영은 어떻게 드러나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시간은 언제로 생각을 하십니까? 시청자분들은 5월이겠죠. 자, 5월에 대차대조표 축소하는 거를 이미 기정화 사실로 시장 사람들은 4월부터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장 상승이 제한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5월 되면 실제로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반영 다 드러났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고점을 포인트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4월에는 회의록에 대한 결과와 대차대조표 시작 이시 전에 시장 반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국채 금리가 상승 포인트를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4월에는 다소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조정 시그널이 드러나고 5월부터 시장에 대한 대상승 국면이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좀 유의하고 있는 거는 저는 앞으로 반박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미증시 올라갑니다. 4월 쉬고. 왜냐? 대차대조표 축소가 생각보다 빨리 왔고 국채 금리가 한 달 동안 이번 달 남은 기간이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제 갑작스럽게 폭등했죠. 여러분들. 차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왼쪽 하단 보시면은 국채 금리가 단시간 만에 폭등 사이즈로 올라왔어요. 이것 때문에 증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왜냐? 실질 금리가 올라가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는 저는 영향 없다고 봐요. 미증시에. 지금 시장에서 영향이 가는 거는 단순하게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분, 시장에 대한 긴축 강도를 더 강화하는 데 있어서 실제 금리 상승을 지금 당장 4월은 굉장히 빠른 궤도로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후 어떻게 보면은 5월 때 실제로 이 대차 대조표를 축소했을 때 시장 반영이 끝나겠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국채 금리가 내려오면서 시장이 다시 재상승에 대한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4월 갑작스럽게 라일 브레이너드가 가속력을 밟으면서 미리 이제 회의록에 대한 내용을 선제적으로 공개했다고 봐요. 저는 전일날. 오늘 뭐 새벽 지나서 저 내일도 출연하니까 내일 자세한 회의록에 대한 내용을 담겠죠. 근데 지금 시장은요, 단순히 뭐다? 자,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차대조표 축소 들어가죠. 계획입니다. 앞으로 향후 축소 점점 들어가겠지만은 이게 지금 선반영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 들어가기 전에 다 반영이 됩니다. 지금 그 과정입니다. 결국에는 뭐냐, 선반영 들어가고 실제로 대차대조표 축소 들어갔을 때 증시 상승 드러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겁먹을 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조정력이 더 풍부해질 거다. 회의록 때문에,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선반영 때문에. 이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대차대조표 설명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천명 마스터님께서도 이제 매도를 들어주셨는데 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차트를 보고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그 나스닥이 뭐 1% 넘는 하방 압력을 받았죠. 네. 뭐 어제는 뭐 아까 이제 해양 마스터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인플레이션 긴축으로 인해서 뭐 빠른
이제 하방 압력을 주는 어떤 계기가 됐던 거죠. 거기에다 이제 뭐 중국의 이제 상하이 그 코로나 확산 봉쇄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바람에 이틀 연속으로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이거 차트 잠깐 한번 보실까요? 네. 네, 보시면은 현재 그 22평선에서 한 10시 반 정도 장 시작될 때 네. 22평선에서 강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지금 뭐 거의 뭐 3% 근접하는 가격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 어제와 뭐 동일하게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럼 어디까지 내려갔느냐가 우리가 이제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일봉을 한번 보시죠. 자, 일봉을 보시면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여기 22평선하고 그 62평선이 지금 걸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가격대가 14,400대 가격. 이 가격대에서 어떤 이제 뭐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데드 크로스가 나오게 된다면 하방 압력을 더 받을 테고 뭐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면은 뭐 일정 또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결국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이번 주 어제하고 오늘은 강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슈로 인해서 매도가 강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금리가 오를 때 주식 일반 투자자들은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실시간으로 들어왔는데 좀 어떤 분이 좀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부터 해야죠. 네네네. 금리 해양 연동 맞습니까? 상품이 있어요. 네. 펀드 상품 중에 이런 상품은 굉장히 다양하고 네. 사실 이제 어떤 파생에 대한 구조는 굉장히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금리가 오를 때 일반 투자자들은 뭘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좀 나중에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자,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금리가 오르는데 주식은 아니다라고 보통 배우죠. 기본적으로. 보통 그렇게 배우지 않나요? 금리 오르면 시장이 안 좋다. 그렇죠. 네. 예. 예,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요. 사실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오를 때 우리가 원칙적으로 경제 배울 때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제가 사실 오늘 좀 긴장을 한 게 네. 제가 사실 이제 천명 마스터님하고 밖에서 얘기를 많이 나눠요. 네. 오늘 첫 방이라 사실 밖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매크로 환경이 구성을 한다고 보는데 지금 시장은 금리가 올라도 시장이 죽지 않는 구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밖에서도 이제 대기를 하면서 이제 천명 대표님과 좀 이제 굉장히 의견을 많이 나누는데 천명 대표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첫 방이라 말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금리가 올라면은 이제 사실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긴축에 대한 강도이기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간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은 안 그래요. 실제로 리먼 사태 때도 2016년부터 19년도에 긴축적인 부분을 굉장히 빠르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주시장은 계속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 매크로 환경이 구성을 하는 거지 사실 금리가 올린다고 해갖고 어떤 투자 상품을 고려해야 됩니까? 라고서 얘기를 한다면은 네. 정확한 원칙적인 경제로는 현금을 확보하세요. 이렇게 되겠지만은 실제로는 지금 매크로 환경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시장이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예, 안 해요. 여러분들. 지금 매크로 환경이 그래요. 앞으로 실질 금리가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구간에서 버틸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군이 있어요. 예. 그리고 펀드라든가 뭐 이제 채권에 대한 구성 요소, 실제 물가 연동 국채도 투자하셔도 괜찮고 굉장히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알아봐야죠. 이 상품 구조가 지금 금리 인상 시 적절한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포함이 됩니다. 저 솔직하게 얘기 드립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주식도 포함입니다. 저는 신고점 돌파할 거라고 봐요. 미증시. 지금 금리 인상 하더라도 안 죽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질문이 또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대차대조표 축소 규모가 커지면 시장 상승에 제한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자, 이 질문은 천명 마스터님께서 좀 네. 질문 좀 해주실까요? 네.
대차대조표가 축소가 되면 규모가 시장 상승에 제한이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아니다라는 데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다들 아시다시피 대자대조 축소라는 의미는 네. 이제 달러에 대한 어떤 강세를 더 값어치를 더 상승을 시켜준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미국 증시는 오히려 이제 뭐 더 시장 상승에 오히려 호의적으로 다가갈 테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시장 상승에 제한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 그만큼 이제 그 미국에 대한 어떤 그 기축 통화 가치가 올라가고 그거는 뭐 결국엔 미국 경제가 더 좋아진다는 것과 뭐 일맥상통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대자도 축소가 시장 상승 제한은 전혀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상승 요인이 될 것이다. 뭐 아까 해양 마스터님 말씀하신 대로 네. 뭐 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네. 뭐 지금 현재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이제 뭐 지정학적 요소로 인해서 뭐 일시적으로 어떤 뭐 급변동이 발생을 했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놓고 봤을 때는 네. 지금 그 미국 주식 시장은 전혀 나쁘지 않다. 저는 더 긍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뭐 아까 뭐 주식 얘기를 하셨는데 네. 자, 오히려 뭐 국내 주식도 좋지만 뭐 해외 주식에도 더 견문을 좀 넓히셔가지고 그쪽에다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마디 하고 네네네, 싶은데 말씀해 이 질문에 주시죠. 대해서 제가 이제 천명 마스터님의 의견에 이제 반은 공감하고 반은 달라요. 또 다르시네요. 네. 왜냐면은 사실 이제 달러에 대한 얘기를 좀 꺼냈는데 저는 달러에 대한 영향권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달러에 대해서 이제 통화량을 찍는 건 사실상 멈췄어요. 지금 페드에서 테이퍼링 다 마감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페드에서는 달러는 찍어내지 않는데 지금 국채 흐름도를 좀 더 면밀하게 좀 체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화면 한번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대차대조표에 대한 축소에 대한 영향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자산을 축소한다. 채권에 대한 물량을 시장에 던진다는 거예요. 지금 채권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요. 단기간에 갑작스럽게 어제도 이제 지금 현재값 대비해 갖고 2.8% 올랐죠. 2.8% 잠시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2.6%까지 쳤죠. 오늘 당일 비해서. 갑작스럽게 상승을 최근에 이끌었던 거는 뭐겠어요? 채권 가격이 하락해서죠. 자, 시장에 채권을요, 푼대. 제가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가진 채권이 시장에 다 풀려버리면은 가격이 당연히 하락하잖아요. 그럼 채권 금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상승을 하는 거죠. 지금 그 과정인 거예요. 근데 원래 당초에 페드에서 얘기했던 게, 최근까지도 2분기 끝나면 이런 얘기를 오고 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라이브 레이너드가 어제 나와가지고 대차대조표 축소까지 빠르게 긴축해서 물가 잡자. 채권 금리 막 슈팅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요, 5월에 시작한다고 지금 가정을 잡거든요. 어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뭐겠어요. 5월 FOMC 회의 열리면요, 딱 공개하는 게 우리는 0.5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상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대차대조표 축소를 5월부터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이게 지금 나온 거예요. 시장은 뭘까요?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 국채 공급을 시장에 풀겠구나. 국채 가격 하락하네. 그럼 이거는 지금 초록선이죠. 미국채 금리가 네.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명목금리 초록선에서 파란색 빼면은 빨간선 나온다고. 이게 실제 금리입니다. 지금 이게 상승해서 증시가 하락하는 거죠. 그죠? 이게 언제까지 가냐? 4월까지죠. 왜냐? 5월에 실제 시작하면 시장 반영 다 끝났다 이겁니다. 그때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상당 고점을 딱 찍고 내려올 거예요. 뭐 하듯이? 실제 우리가 긴축했을 때 실제 금리 인상 해버리니까 증시 올라가잖아요. 똑같은 과정이에요. 더 당겼네? 4월에 하락장. 실제 시작했을 때 5월에 페드 회의 열리면 다시 상승장.
이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걱정인 건 내일 모레 코스피 시장도 당분간 흔들리겠구나. 이 발언 하나 때문에 지금은 미장과 커플링을 이루는 구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겠구나. 그러면은 저는 철저하게 국채에 대한 공급량이 시장에 대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오히려 급감시키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권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른다는 건 지금 시장 상황에선 좋다고 표현 절대 못해요. 어제 라이브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채 때문에 안 좋다. 국채에 대한 금리 상승을 이끄는 요인. 달러에 대한 어떤 평가로 이루기에는 지금 달러에 대한 통화량을 찍어내고 공급하고 축소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만 좀 포커스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천명마스터와 해양마스터 두 분의 좀 의견이 조금은 달랐는데요. 이렇게 대차대조표 축소 규모가 커지면 시장 상승에 제한이 되지 않을까요? 대한 의견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노란톡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1000명 전송해 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오일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오일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팻말을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되셨나요? 네. 자,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해왕 마스터님은 관망 주셨고요. 천명 마스터님은 매도로 주셨습니다. 자, 먼저 해왕 마스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근데 일단 오늘 당일 수급상 좀 안 좋다. 이런 평가를 좀 내려드리고 싶고 네. 단순합니다. 그냥 오늘 차트 플레이상은 조금 트레이딩하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표현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수급 안정이 다소 들어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원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없었다면은 이제 유가 WTI에 대한 어떤 시장 레벨링은 80에서 90 레벨링이 적정 수준인데 이런 소멸 국면에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앞으로 천연가스라든가 이제 원자재 공급망을 미국에서 해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부분으로 사실 115달러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했죠. 제가 신세계에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장 수급이 단순히 상승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매도 국면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차트 단순한 기술적 분석상 오늘은 하루 쉬고 가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을 좀 가집니다. 기술적 분석상. 시황에 대한 전적 분석은 앞으로 매도지만은 지금 당장은 오늘은 좀 관망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만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왕 마스터님 의견 들어봤고요. 그럼 이제 천명 마스터님 좀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네. 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매도로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뭐 해양 마스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주는 관망의 가능성이 많은데 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게 갈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가 이제 그 원유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네.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말씀 좀 네네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네. 뭐 유가 그 하락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뭐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뭐 오펙 플러스 증산이라든지 뭐 미국의 비중주 방출, 또 뭐 이란 핵 합의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오늘 페디엘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네. 이제 빠르게 긴축을 하겠다 속도 있게 뭐 5월달에 뭐 그런 얘기도 나옴으로 인해서 뭐 오늘 더 심한 하방 압력을 지금 받고 있는데 저는 여기를 이렇게 봅니다. 물론 긍정적인 시나리오 시그널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저는 부정적인 시그널도 분명히 존재한다. 뭐 그게는 뭐 간단합니다. 아까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하고 그다음 미국의 바이든이 비축 방출을 한다. 그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게 뭐 4월달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5월달에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 세계가 다각화로 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한 달이나 넘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죠.
자, 그 안에 또 뭐 아까 독일 외무부 장관이 뭐 석탄 제재를 가하겠다. 뭐 차후에 또 석유 뭐 천연가스 제재를 가하겠다. 그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방 추세는 맞는데 그 3월 달처럼 급 등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 저는 그걸 일단 부정적인 요소로 현 시점에서 4월 달에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 한 가지 더 넘어서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렸듯이 국제 유가가 이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방으로 갈 것이다. 네. 그 근거로 요 그림을 보고 자세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그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글로벌 이제 석유 기업들이 이제 이 원유 쪽에 투자를 한 금액입니다. 금액. 근데 이제 2014년까지는 뭐 상당히 높은 어떤 투자를 해왔죠. 자, 그 이후부터는 뭐 현재 시점까지 이 투자 금융이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이 이유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020년에 2050 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어요. 그 전부터 상당히 많은 것들이 제기가 됐었고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석유가 이제 그 에너지로서의 어떤 위상을 떨치기가 힘들다. 그리고 또 뭐 지구 온난화라는 게 있죠. 네. 그런 거를 전 세계적으로 축소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그 2004년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전 투자 속도가 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또 화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뭐 세계 원유 굴착 장비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채굴 장비, 그러니까 굴착 장비가 돌아가는 개수를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2014년을 기점으로서 지금 상당히 많은 그 개수가 이제 가동 개수가 이제 현저히 좀 줄어들고 있죠. 뭐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팬데믹이 2020년 2월에 왔지 않습니까? 이때는 뭐 당연히 원유를 뭐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제 뭐 팬데믹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지금 하향 조정을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벌써 결론적으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어떤 투자 규모 감소와 네. 또 친환경 전 세계가 이제 글로벌 친환경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하방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이번에 올해는 뭐 이제 불과 2년 전까지는 팬데믹이 올이라고 누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 팬데믹 오므로 인해서 또 유가가 이제 어떤 변동을 또 나타냈었고,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올지 누가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만약 우크라이나 사태가 안 왔다면은 뭐 지금 이제 보시는 그래프대로 석유의 어떤 의존도는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네. 올드 자원이라는 거죠. 올드 자원. 실례로 지금 뭐 러시아나 사우디 최대 산유국이죠. 자, 러시아와 사우디도 석유를 팔아가지고 수소 에너지에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얘들이 이제 결국엔 원유에 대한 어떤 지휘권을 이제 수소 에너지 대체 에너지 쪽에서도 어떤 선점을 하겠다는 어떤 계산이 숨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장기적으로 하방을 생각해서 네,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해양 마스터는 이렇게 유가와 관련해서 조금 더 뭐 이야기해 주실 게 좀 더 있을까요? 네, 조금 이제 천명 마스터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좀 살을 조금 더 보태고 싶어요. 살을. 네. 네네. 지금 사실 이제 그래프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전에 꺼냈던 자료인데 사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가 사실 이제 유가에 최근에 관심을 가지는 건 이제 트레이딩을 했던 기간 자체가 90년도 이전은 없었잖아요. 맞죠? 시청자분들 많이 공감하시고요. 90년부터 여기 트레이딩 하신 분 있으려나? 마스터님. 제가 했죠. 네, 제가 사실요, 이거 화면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96년도부터. 네. 마스터님께서 외환 이제 트레이딩을 오래 하셔가지고 제가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늘. 앞으로 계속 방송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공감이 가는 거예요.
화면 다시 보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이번 우크라 러시아 사태가 그렇게 임팩트가 크질 않아요. 현실적으로. 왜 그러냐? 사실 이제 바이든 이제 어떤 수건 사업이 그거잖아요. 친환경. 그죠? 그래서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되는 게, 근데 이게 미국 쪽에서 이게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건 못을 박았기 때문에 상황이 시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히 이거 셰일 개발해버리면 땡큐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노다지잖아요. 유가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명분이 부족해요. 왜냐? 2050 탄소 중립을 계획 발표를 딱 해놓고 갑자기 셰일을 개발을 한다. 이거는 미국에 대한 어떤 명분성이 굉장히 부족한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과거 대비해서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거든요. 원유 생산 차질과 연간 생산 비율 대비 비율. 그러면 걸프전 때 6.6%를 기록했는데 지금은 3.1%밖에 안 된다. 시장의 임팩트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어떤 이슈에 대한 부분으로. 그게 문제가 뭐냐? 유가가 어떻게 보면 생산과 공급에 대한 어떤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낮아졌다. 이거거든요. 앞으로도 2050 탄소 중립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셰일은 개발은 조금 생산량을 조금씩 늘려놨는데 과거 이전 대비해 갖고는 늘리질 못할 거예요. 명분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엄한데 이제 어떻게 보면 쑤시는 거죠. 왜냐? 이제 이유를 꼬시는 거예요. 야, 우리 거 써. 우리 거 써. 하면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마셜 플랜. 지금 아직도 독일 설득 중입니다. 근데 그거 딱 설득만 해봐요. 아, 독일이. 야,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넘어가야겠다. 안 되겠다. 러시아 너무 힘들다. 왜 자꾸 루블화로 결제하라고 해. 죽겠다 아주 그냥. 그냥 미국이랑 손 잡을란다. 근데 이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왜냐면은 만든 이유가 미국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완전히 지금 미국한테 의존하게 생겼어요. 미국이 노림수죠. 근데 이게 저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전략이니까. 근데 과거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우크라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이제 유가에 대한 어떤 시장 방향성을 제고하기엔 힘든 상황이다. 이 정도는 대두적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과제가 이제 미국 쪽에서 과연 이 원자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더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지금 유럽의 독일을 어떻게 꼬실 것인가. 꼬셔야 되거든요. 야, 우리 거 써. 내가 잘 풀어줄게. 그게 바로 마셜 플랜이에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는 상황이고, 그게 만약 진행된다면은 유가는 다시 안정화에 들어갈 걸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석유 의존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공급에 대한 부분만 해소만 들어가면 장기적으로 유가는 사실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고점을 또 갱신할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연출이 적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안정화죠. 예. 저도 이제 기름 낼 때가 됐는데 힘드네요. 예. 좀 만땅 채우면 10만 원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국면입니다. 근데 금방 자리 잡힐 거예요. 거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네, 뭐 천명 마스터님 좀 더 덧붙이실 거 있을까요? 네, 뭐 저도 이제 뭐 해양 마스터님과 뭐 의견이 분분하지가 않습니다. 뭐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그 아까 이제 그래서 그래프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뭐 그 탄소 중립을 통해서 뭐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지금 줄이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이제 해외로 나가서 이제 원유를 캐는 시대는 일단 막이 몇 년 전부터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아까 셰일 오일, 쇼텀 프로젝트, 즉 빠르게 공급해서 빠르게 파가지고 공급을 늘리는 그러니까 단발성의 어떤 이 원유만 이제 공급을 하지 이걸 장기적으로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예. 이게 이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또 대두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을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한번 표적 한번 보실까요? 네, 말씀 주시죠. 자, 원유 가격 전망.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우리가 이제 가장 바라야 될 가장 포커스죠. 그죠? 자,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3분기부터는 이제 한 85달러에서, 그 다음에
4분기에는 한 80달러 그 중간 사이에서 어떤 이제 안정세를 추구하면서 가격이 하락을 갈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잘 아시다시피 유럽 EU 집행일 석탄 뭐 금지하겠다. 뭐 석유 물론 지켜봐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될지. 과연 이제 미국의 편을 들어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일이나 프랑스가 같이 그 길을 따라가 줄지 안 따라갈지는 누구도 지금 모르는 겁니다. 요즘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참 제가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이제는 영원한 아군도 없고 적군도 없다. 뭐 말이 EU고 유엔이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런 사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여기도 뭐 EU 연합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저는 뭐 100%뭐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일단은 현재는 그렇다. 그래서 이런 게 가지고 해서 이제 일단은 하방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 뭐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아까 대자대표 축소 시작 이걸 뭐 기존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요 공급 불균형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어떻게든 수요는 상당히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반해 공급이 좀 딸리고 있다. 이로 인해서 어쩌면 4월 아니면 5월까지도 뭐 단기적인 일시적인 유가 상승이 올 수도 있다. 저는 한번 이렇게 그 유가 전망을 나름대로 논평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유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와 있습니다. 9637님이 질문 주셨는데, 독일이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조치를 실행하면 유로존 영향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해양 마스터님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유로존에 영향이 있죠. 근데 뭔가 답을 꺼내고 금수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간단한 건. 예, 왜냐면 독일 친구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여러분들.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유로화, 사실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죠.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자, 제가 이제 무료 노란톡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조금만 이제 살을 곁들인다면, 네. 조금만 지금 달러 인덱스에 대한 상승은 페드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페드 때문에. 지금 긴축에 대한 행보를 이어가는 상황도 연출이 맞겠거니와, 사실 이제 ECB가 이제 유로화에 대한 어떤 테이퍼링을 진행을 할 거죠. 2분기부터. 그럼 유로화 상승을 좀 기대하는 이제 이번 달부터 국면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이번에 이제 러시아 사태에 대한 제일 영향을 받은 게 사실 유로예요. 유로. 근데 이것 또한 제한적이라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천연가스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유로화가 떨어져서 달러가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상승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달러 페드에 대한 영향권은 지금 없는 상황인데, 단순하게 유로화에 대한 러시아 제재 때문에 유로화가 하락해서 달러가 올라간 거다. 그래서 시장에는 엄청난 악조건이에요. 사실상 러시아, 이제 유로존에는. 유로존도 물가가 상승하는데 어거지로 사실 이제 테이퍼링 하는 경향이 높은데, 지금 정확한 얘기를 한다면 에너지 금수 조치를 실행하면 미국 쪽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실행을 하지, 단편적으로 러시아를 딱 끊어가면서 실행하지는 않아요. 예. 저는 시장의 영향이요,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이랑 손을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스한 상황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럼 이 질문은 천명 마스터님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네, 저도 뭐 해양 마스터님하고 뭐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에 지금 봉착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 면에서 뭐 유로화가 뭐 상당히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뭐 이게 결국엔 유로존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결국 에너지 금수 조치를 하게 된다면, 네. 미국가 뭐 어떤 이제 서포트가 없다면은
독일은 또 뭐 경제가 또 안 좋아지는 그죠? 뭐 독일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 전체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지원을 해준다는 약속하에서 저런 금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런 약속이 정확히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금수 조치가 저는 이루어질까 거기에 대한 일단 의문점을 좀 던집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제 뭐 강한 미국이 이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뭐 유럽은 어떻습니까? 뭐 독일 외무장관 벌써 이제 뭐 우크라이나 사태 터진 지 거의 2달이 지금 다 돼 가는 상황에서 뭐 아무런 뭐 제재 조치를 말만 떠들어댈 뿐이지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다는 그게 그 반증 뭐냐면 결국에는 그 러시아의 석유 음쪽 의존도가 높은데 뭐 천연가스라든지 그걸 일시적으로 중단하는데 뭐 어떻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경제가 마비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로존이 그런 때문에 금조치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이 좀 다 됐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그럼 해양 마스터님부터 좀 마지막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지금 국채 금리가 슈팅이 나왔어요. 한 번 더. 네, 차트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해서 처음 얘기한 게 1년 전부터 조금 언급을 많이 했어요. 사실. 여러분 이거 못 읽으면요 시장 못 읽어요. 지금 시장 그래요. 제가 나중에 이제 시장이 적정 금리를 찾겠죠. 당연히 2.5% 도달을 하겠죠. 페드에서. 그때는 이제 적정 금리를 유지하고 채권 금리도 적정으로 유지할 거예요. 그때는 이거 보라고 안 해요. 여러분들. 이거 보라고 안 해요. 미국채 금리. 근데요. 지금은 봐야 돼요. 올해까지 계속 쭉. 근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은 자 국채가 뭐예요? 이러면은 모르겠는데요. 모르죠 당연히. 우리가 투자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코스피 방향 알고 싶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뒤가. 이거 이해하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차대조표 축소가 뭔지도 계속적으로 읊어왔어요 신세계에서. 지금 이제 축소 들어가는데 라이브랜드가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국제금리 급등하는 시장이 도래를 했어요 또. 내일 제가 이거 국채금리 마지막으로 노란 톡방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밑에 보이시죠? 이거 참고하시고 앞으로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천명 마스터님 오늘 첫 방송인데 좀 어떠셨나요? 많이 긴장을 했는데 나름대로 준비를 좀 많이 해왔는데 네. 100% 발휘를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다음 주에는 제가 좀 더 릴렉션해서 좀 더 이제 여러분의 알찬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1000명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해외 선물 투자 팁 들려드렸는데요. 또 주말을 이용해서 투자 공부하실 분들을 위해서 무료 강연을 준비해 와 있습니다. 네, 월요일과 화요일에 출연한 성견 마스터가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실전 매매 끝판왕 이평선 매매 기법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출연한 골드도치 마스터는 일요일 낮 1시에 단기 매매 총정리, 일목균형표와 볼린저 밴드의 보조지표 활용 3탄이라는 주제로 주말 무료 특강을 하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경제TV의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 그리고 불법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람 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서경제TV, 서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